안녕하십니까, 박진환입니다. 프로세싱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이제 5번째 클래스네요. 뭐 숙제를 벌써 올려주신 분들 계시고 그러네요. 제가 살펴봤는데 다들 열심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숙제가 무슨 데드라인을 제가 꼭 설정을 하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시는 분들, 자기 자신 연습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그게 아닌 분들은, 시간이 모자른 분들은 나중에 시간이 될 때, 그럴 때 올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데드라인은 특별히 설정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 중에 몇몇 학생들은 또 질문도 올려주고 그러고, 또, 한꺼번에 같이 이제 올린 것들을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다들 잘해 주셨는데, 그 중에 몇몇 분들의 것은 또 한번 같이 의논해 볼 만한, 뭐, 코딩이 되게 잘 됐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작품들을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해볼 만한 주제도 있어서 몇 개를 가져와 봤어요. 먼저 이제, 학생 중에 한 분이 이런 식의, 이렇게 그렸다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이런 형태의 한마디로 깔끔하지 않은 그런 라인들을 그린다라는 게 이게 벡터 드로잉인 거죠, 말하자면.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 가면서 점점 엷어지는 선이다라는 걸 벡터 드로잉으로 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방법이 있겠죠.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텍스처를 불러들여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사용을 하죠. 근데 그게 아닌 일반적인 그 벡터라인인데 약간씩 이렇게 사라지게 하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하게 말해가지고 몸이 고생을 하면 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는 그림을 그리면은 이런 식이겠죠. 보면은 이런 식으로 라인이 깔끔하게 나오는 거가 보통입니다. 이거는 그냥 선을 그린 거죠. 20, 10에서부터 20, 웨스, 그리고 헤이트까지 쭉 내린 거죠. 깜깜합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약간씩 연하게 하고 싶다.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러면은 짧게 여러 번 그리면 되죠. 짧게 여러 번. 그러니까 한마디로 까만 선을 그리고 그 밑에 조금 연한 선을 그리고 조금 더 연한 선을 그리고 뭐 되게 어려워 보이지만 어 기본적인 알고리즘 굉장히 심플해요. 보시면은 여기 라인을 그리는데 스트로크의 값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죠. 이렇게 조금씩 하면은 어찌됐든 결과물은 뭐 끝까지 그리진 않았지만 이런 식으로 얇아진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몸이 고생을 하는 방법이죠. 이렇게는 안 하죠.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지금은 여러분들이 우리 아직까지는 수업에 배우지 않았지만 이번 시간에 이제 컨트롤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을 할 건데 컨트롤이라는 거는 컴퓨터가 프로그램에서 어떤 분기점이 있을 때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뭐 if라든가 또는 이제 루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그 컨트롤문에서 이제 특히 루핑에서 이거를 해결하는 거가 일반적이겠죠? 예를 들면 이런 식인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냥 라인은 이렇게 그리면 되는 거 아까 했죠? 근데 나중에 배울 이 for라고 하는 루핑에서 이걸 빙글빙글 돌면서 처리를 하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시작은 y는 10에서부터 y가 10씩 증가를 하면서 헤이시 될 때까지 하는데 빙글빙글 돌면서 근데 그러니까 스트로크의 값은 점점 밝아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라인도 보면은 조금씩 밑에다가 그림을 그리자라고 이제 사각형을 그리자라고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대로 하면은 왼쪽은 그냥 일반 선인데 오른쪽은 이렇게 엷어지는 선이 되는 거죠.
이 루핑은 뭐 다음 시간에 배울 예정이니까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서 예, 진행을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또 숙제 중에 하나는 이제 좀 길게 적으셨는데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을 만들어 주신 분도 계셨어요. 이거는 결과물은 이런 식입니다. 멋지게 나왔죠? 그런데 어, 뭐랄까 정말 멋지게 나왔는데 느낌은 에드워드 호퍼 같으면서도 또 이상하게 데이비드 호크니 같은 그런 느낌이 동시에 드는 아주 독특한 그림이 나왔어요. 원본을 재해석했다고도 볼 수가 있고 어쨌든 벡터 드로잉의 특징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당연한 결과겠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원본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한번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에드워드 호퍼의 작품은 뭐 인터넷에서 찾아보면은 자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굉장히 그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뭐랄까 참 우울하고 정적이죠. 아주 독특한 그 페인팅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주의인데 사실이라고 해서 그냥 사실을 이렇게 넣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해석하는 사실을 넣은 거죠. 이 에드워드 허퍼의 그 그림을 가지고 CF를 만드는 것이 한국에 있었죠. 그게 바로 SSG 광고였는데 영어 혹시 좀 하죠? 기억하시는지 이거 모르겠네요. 읽어봐요. 쓱. 이 구도 자체가 잘하네. 그리고 색깔 이런 ssg.com. 것들이 아, 추워. 예, 코트 에드워드 하나 허퍼의 쓱 해야겠어요. 그 하는 김에 그림의 김치도 스타일인 거죠. 쓱 해요. 맘에 그래서 쓱 들어. 실제로 이거를 백화점에서 촬영을 할 때도 이마트까지 이 뒤쪽에 한 번에 보면은 쓱. 어떻게 메이킹을 했는지에 대해서 나오는데 ssg.com. 어, 구두 좀 사줘요. 보시면 이런 식인 이미 거죠. 쓱. 이런 식으로 흰 배경에서 촬영을 하고 이거를 후반 작업에 의해서 이거를 색을 채워넣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했었죠. 예, 아주 독특한 스타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까 봤던 그 그림과 보시면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구도도 똑같고 뭐 이런데 뭔가 좀 느낌이 다르죠? 오히려 이 느낌의 이 깔끔한 느낌은 화가로 보자면은 데이비드 호크니의 작품하고 비슷해요. 데이비드 호크니 작품을 그려주신 분도 계셨어요. 보시면 이렇게 생겼죠? 근데 이거는 데이비드 호크니의 원본과도 또 느낌이 또 다르기도 해요. 데이비드 호크니라는 작가는 어, 아마 생존하는 작가 중에 가장 비싼 작가라고 요즘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림들이 보통 이런 스타일이에요. 보면 아주 뭐랄까 깔끔하죠, 뭔가 깔끔하죠. 그리고 평면적이고 이 사람은 또그 다양한 실험적인 작품도 많이 하는 사람으로 사진을 가지고도 작품을 했었죠. 그리고 또 카메라 옵스큐라를 사용해서 르네상스 페인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한 적도 있고요. 다양한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작가라고 생각합니다. 하이메 야온의 작품을 보여주신 분도 계세요. 이런 식으로 하이메 야온 같은 경우는 작품이 이런 식으로 디자인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좀 뭐랄까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같은 느낌이죠. 그 중에서도 요거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주셨는데 깔끔하죠. 라인을 아주 정확하게 원하는 위치에 잘 집어넣었어요.
하다가 보니까 이거 가지고도 왠지 이게 만약에 재료가 뭐 네온사인이나 이런 거였으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웠던 어, 그 셋업과 드로우 안에 이거를 집어넣었을 때 재밌는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제가 한마디로 뭐랄까 장난을 좀 쳐봤습니다. 셋업에선 사이즈 하나만 해주고요. 그리고 보이드 드로우에서 나머지를 매번 그려줍니다. 그런데 각각의 엘레멘트 스트로크와 스트로크 웨이트이라고 있잖아요. 이게 만약에 랜덤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랜덤 255 그리고 스트로크 웨이트는 랜덤 3에서 7 정도로 하죠.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나올까요? 아마도 이렇게 여기에도 집어넣고 매번 하나의 엘레멘트를 그릴 때마다 다른 색으로 다른 두께로 그림을 그린다면 그랬더니 그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좀 더 다양한 색깔로 해볼까요? 이번에는 다양한 색깔이고 프레임이 지금 굉장히 빨리 돌아다니니까 1초에 한 3번 정도만 프레임 레이트라고 하면은 프레임 레이트가 결정이 되니까 그런 함수가 있어요.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은근히 뭐 재밌네요, 이것도. 원래 작가가 아마도 네온 사인을 가지고 뭘 만들 수 있었다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해 본 거죠. 또는 뭐 자신만의 오리지널 작품을 보여주신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어, 뭐 어떤 아 크래쉬 크래쉬 네, 크래쉬가 나가지고 껐다가 다시 켰습니다. 이렇게 드림캐쳐죠. 포인트 연결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겠네요. 물론 나중에 배울 루핑으로 이걸 한 번에 해결하거나 이러는 게 더 나중에는 맞는 얘기겠지만 뭐 몇 개 안 되니까 수동으로 하는 것도 말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다 숙제를 잘해 오셨어요. 여기 있는 예제가 특별히 잘 됐다고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방식의 해석이 있다라고 예제를 몇 개 한 거니까 여기 없다고 해서 뭐 잘 못하셨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오해하지 마시고요. 몇 가지 저번에 했던 별 그리고 막 이러는 거 가지고 몇 가지 어, 뭐랄까 아이캔디 같은 그런 펑션을 좀 더 써본다면은 넣어본다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우리가 이제 마우스 X와 마우스 Y를 사용을 하고 드로우와 그리고 매스 사인과 코사인을 사용할 경우에 어,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과 그리고 reduce를 사용해서 스타 사이즈를 잡고 그리고 나서 여기가 각각의 5개의 점을 어떤 식으로 규정하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점을 찍을 때 이런 식으로도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냐면 이 R이라고 하는 반지름으로부터 얼마나 이 원에서 얼마나 가 있는가 라는 뜻의 그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5개를 찍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도 찍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돌려보면은 뭐 재미있는 그런 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우스를 누르면은 R이 커지죠. R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레디우스가 켜집니다. 마우스를 움직이면 따라가고요. 그리고 마우스를 놓으면 줄어들기 시작하죠. 여기 써 있죠? 마우스를 누르면 반지름이 커지고 원을 지탱하는, 그리고 이게 뭐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 작았을 때는 멈추고, 요거는 오늘 배울 거예요. 다이프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스트로크 웨이트, 그러니까 선의 두께도 반지름과 관계 있도록. 그리고 나서 5개의 점을 서로 연결한다. 로테이션을 통해 가지고 점점 돌린다.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건 뭐 혹시라도 별을 다른 방향으로 한번 그려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이거는 그냥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를 종합을 하자면 대충 이렇게 리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코디네이션 시스템에서 배웠죠. X, Y 해서 그 X와 Y 사이의 코디네이션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변수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여러 종류의 쉐입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리고 칼라 띠오리에 대해서도 약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드로우를 통해 가지고 매번 그림을 그리는 그 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이퀄은 어사인 기호다 뭐 이런 것들도 했고요. 자, 이제 컨트롤에 대해서 얘기를 할 차례예요. 컨트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컴퓨터를 통해 안에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어떻게 해야 가던 길이 두 개로 나눠질 것인가? 컴퓨터가 뭔가 선택을 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 컨트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이런 다양한 종류의 컨트롤에 사용되는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은 즉 살아있는 그런 형태의 어, 컴퓨터를 이게 결정권을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컨트롤은 여기 위쪽 이런 그 중에 이제 if만 가지고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위에 있는 것 중에 if라고 하는 애는 if 그리고 괄호 열고 컨디션 그리고 괄호 닫고 그리고 중괄호에 statements 중괄호. 이제 컨디션이라고 하는 것과 statements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겠죠. 여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그 명령어들, 뭐 코딩이죠, 코딩. 코딩을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뭐 rect라든가 뭐 이런 식의 뭐 코딩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컨디션은 코딩이 아니라 판별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true가 되는 것과 false가 되는 그 무엇인가를 집어넣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컨디션은 true 또는 false 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if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 것인가, 이 컨디션이라는 게 무엇이냐를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할 때 if라는 게 처음 배우면은 굉장히 이게 뭐냐, 새로운 개념이다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실제로 우리 인간은 일상생활에서 엄청나게 많은 그 판별과 선택의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다음에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내가 여러분들도 어떻게 뭔가 교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이 모든 순간에 선택이 있는 거죠. 그리고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결정이 있건 거기에는 분명히 뭔가 선택의 순간이 또 있다라는 거죠.
그 선택은 바로 if라는데, 단지 컴퓨터에서는 우리가 코딩을 할 때 쓰는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있는 그 신텍스를 우리가 지금은 모르고 있다. 그뿐이지 사실은 이 if에 대해서 엄청나게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상태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어떤 식으로 이거를 늘 하냐라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그냥 던져볼게요. 예제로 내가 이제 택시를 타고선 학교에 왔어요, 오늘. 이거는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아무 때나 뭐 적용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오늘 점심은 그냥 흑당 밀크티로 때웠어, 뭐 이런 거 같은 얘기랑 비슷하죠.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전에 인간은 굉장히 다양한 선택을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나는 9시에 일어났는데 수업은 9시 반에 시작을 한다. 근데 오늘은 박진환 교수가 하는 클래스인데 굉장히 중요한 클래스. 근데 버스를 타면 1시간이 걸리고 택시를 타면 20분이 걸린다. 그리고 교수님은 보통 출석 체크를 10시 반에 한다. 근데 오늘은 그 내 숙제를 보여주는 날이기 때문에 9시 반에는 보여줘야 된다. 택시는 돈이 든다. 나는 돈이 있나? 어쨌든 이 모든 백그라운드의 스토리들을 종합하여 뭐 택시를 타건 버스를 타건 하면서 가자! 라고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이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의 형식으로 나타낸다면 이런 형식이에요. 나는 만약에 나는 8시 이전에 일어났다. 그러면 버스를 타고 가도 되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거는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그런데 8시 이후에 일어났어요.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는 거예요. else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요거가 거짓일 때 얘를 살펴보는 거예요. else. 만약에 박진환 교수의 클래스다. 그러면 되게 중요한 거죠. 박진환 교수님의 클래스가 아니다. 그러면은 별로 안 중요한 클래스니까 그냥 버스 타고 천천히 지각을 하거나 말거나 가자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박진환 교수님의 클래스니까 빨리 가야겠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택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내 숙제를 9시 반에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다. 그러면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출석 체크는 10시 반에 하니까 버스를 타고 천천히 가도 되는 거죠. 근데 숙제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렇게 이 안에 있는 거를 다시 들어가야죠. 근데 만약에 버스를 타고 제 시간에 갈 수 있으면 버스를 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면 택시를 타야겠죠. 근데 택시를 타면 제 시간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택시를 타는데, 만약에 돈이 있냐? 그러면 택시를 타고요. 아니면은 뭐 엄마 지갑에서 훔쳐서라도 택시를 타야겠죠? 근데 버스를 타거나 뭐 택시 타거나 여튼 제때 갈 수 없다 그러면은 어차피 늦었으니까 천천히 가거나 뭐 그만 생각하고 이제 집에 누워 있자, 뭐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이런 식의, 우리는 간단하게 그냥 택시 타고 학교 갔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안에서는 놀라운 속도로 이런 판단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컴퓨터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을 하면 이런 식으로 좀 복잡하게 보이는 거죠. 어쨌든 컴퓨터는 물론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걸 처리하니까 우리한테 복잡하게 보이는 건 인간의 문제이지, 컴퓨터 입장에서는 굉장히 깔끔하게 놀라운 속도로 이걸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그 참과 true, 아니 참과 거짓에 대한, 그러니까 여기도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지 참과 거짓이 나오느냐? 그거는 바로 이제 얘네들을 이제 우리가 로지컬 밸류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로지컬 밸류라는 거는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 로지컬 밸류 안에 들어가는 거는 무조건 참이냐, 거짓이냐, true, false 이 둘 중에 하나의 스테터스만 가능해요. 그 나머지는 다 아니에요.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보자고요. 프린트 여기 3이 5보다 크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3이 5보다 크다. 이게 값이 나올까요?
3 더하기 5 이러면 8 나오겠죠? 3 빼기 5 그러면 마이너스 2 나오고, 근데 3이 5보다 크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여기 밑에 보면은 false라고 뜨는 거 보이시죠? 이게 바로 로지컬 밸류예요. 3이 5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가 참과 거짓을 논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반대로 이제 5가 3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걔네들은 true인 거죠. 바로 이런 애들이 로지컬 밸류예요. 5가 5보다 크다. 이거는 뭐예요? 당연히 거짓이죠. 수학적으로 거짓이니까 false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애들이 로지컬 밸류가 될 수 있는 아이들이고, 또 요거를 false랑 true 요런 애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거를 저번 변수 시간에 잠깐 배웠던 불리언이라고 하는 변수예요. 여기에는 true나 false를 저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5가 3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저장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B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하는 거예요. true라고. 이 괄호를 넣는 이유는 괄호가 없으면은 읽기가 너무 불편해서 괄호를 넣는 거니까 필요하면 얼마든지 괄호를 넣으시면 돼요. 예, 사람 보기 좋으라고 명령을 좀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주는 거죠. 가루가 막 이렇게 2개씩 넣겠다 나는. 그러면 그것도 예 돼요. 근데 뭐 이럴 일은 없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불리언, 그러니까 참과 거짓을 나타낼 수 있는 로지컬 밸류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몇 가지를 더 볼까요? 자, 각각 뭘까요? 3이 5보다 작다. 참, 5가 3보다 작다. 거짓, 이거는 거짓, 이거는 이제 크거나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뭐 작거나 같다. 이죠? 3이 5보다 크거나 같다. 거짓. 5가 3보다 크거나 같다. 참. 5가 5보다 크거나 같다. 같죠? 그러니까 참. 이거는 참. 이거는 거짓. 이거는 참. 이렇게 나오겠죠? 네. 이렇게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컨트롤이 필요한 이유는 to evaluate, to decide. 그러니까 평가하고 결정을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컴퓨터에게 컨트롤을 주는 거죠. 나의 코딩은 한마디로 이제 돌 같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돌은 이렇게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는 거고, 떨어뜨리면은 중력 각도에서 예측한 시간에 딱 떨어지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처럼 새가 어떻게 생겼을까요? 굉장히 마우스로 이걸 그리기는 힘드네요. 어쨌든 새처럼 날아오다가도 사람이 헛 하고 잡으려고 그러면은 샥 이렇게 도망가죠. 인터랙션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if 누가 나를 잡으려고 한다면 이 true일 경우 나는 일리 도망가겠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든 어떤 작품이든 아니면 게임은 그 모든 거가 다 인터랙션이죠. 어쨌든 이런 아트웍이든 게임이든 이런 컨텐츠든 이런 것들이 결국 가만히 있지 않고 뭔가 스스로 결정을 해서 매번 다른 형태의 아웃풋을 내는 그런 것들을 만들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당연히 이 컨트롤이 필요한 거겠죠. 자, 몇 가지 더 해볼까요? 우리가 어사인 기호에 대해서 배운 적 있죠? 이거는 어사인 기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수학적인 기호로는 이거는 이퀄인데 어사인이다. 그러면 이퀄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는을 2번 쓴 것.
반면 수학에서 이런 거 배우셨죠? 같지 않음, not equal은 바로 이 마침표를 사용해 가지고 이것과 이것을 같이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true가 나왔죠? 5가 3과 같다 라고 하면은 뭐가 나올까요? 거짓이 나오죠. 아니니까. 근데 5와 3이 같지 않다 라고 했을 경우에 뭐가 나올까요? 그렇죠. true죠. 여기에서 이 마침표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됩니다. 지금 equal과 함께 사용을 했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not equal 기호라고 한다면은 이 마침표 단독으로 사용하는 예도 있어요. 그거는 어떤 뜻이냐 하면은 not이에요. not. 여기 있는 value를 반대로 바꾼다 라는 뜻이에요. 여기가 이 뒤쪽에 있는 value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참이었으면 그걸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이었으면 참으로 바꾸는 거예요. 여기는 아까는 여기 없을 때 뭐였어요? true죠. 근데 이 앞에다가 not을 넣었어요. 그러면 false가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무엇이 들어가든 예를 들어서 print b 하면 당연히 false가 되겠죠? 근데 print b, print not b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올까요? false true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not이라는 기호다. 이거를 하나 더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if에 대한 형식을 가지고 우리가 코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가장 간단한 게 바로 이런 거 같은 거겠죠. 여기 보시면 int에다가 150을 넣었어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x가 100보다 크다면 그리고 중괄호를 집어넣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중괄호를 먼저 보통 이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그 여기 안에다 코딩을 신나게 집어넣고 그러는데요. 뭐 그러는 가장 큰 이유는 여기까지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막 코딩을 넣고 그 다음에 괄호 닫는 걸 가끔 잊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편한 대로 하시면 되겠어요. 50, 50에 36, 36짜리 일립스를 그렸어요. 그리고 닫았죠. x가 100보다 크다면 일립스를 그린다 라는 뜻이죠. 그죠? x가 150이죠. 그러면은 150이 100보다 큰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립스를 그리는 거죠. 그죠? 만약에 얘가 100이면 어떻게 되나요? 100이 100보다 큰가요? 아니죠. 그러면 안 그리죠. 이런 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통 그 다이어그램을 플로우 차트라고 하는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경우가 있는데 옛날에는 특히 많이 그렸는데 요즘은 뭐 많이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해보자면은 x가 뭐냐 x에다가 뭐 이제 지금 100이죠 100 x는 100이죠 x가 뭐냐 그런데 보통 이제 컨트롤 할 때 if 같은 경우 이렇게 마름모로 많이 그립니다 x가 100보다 큰가 라고 했을 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죠 yes일 때와 no일 때나 근데 yes일 때는 일립스를 그려라 일립스 그려라 그리고선 두 개는 no일 땐 그냥 내려와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런 식의 플로우 차트를 이게 취하고 있는 거죠 자, 몇 개를 더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x가 만약에 x가 100보다 작으면 뭘 그릴까? 렉트를 그리자. 렉트 뭐 35, 35, 30, 30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맨 밑에 라인도 하나 그려볼까?
20, 20, 80, 80 이렇게 됐을 때 어떤 결과 나올까요? 플로우 차트로 보자면은 이런 식이에요. 아까 x가 100인 거는 여기 인풋에서 시작을 하는 거고 똑같이 그리고 x가 100보다 큰가? 네. 그러면 동그라미를 그려라. no. 그럼 그냥 내려와. 그리고 나서 다시 x가 100보다 작은가? 예. 그러면 네모를 그려. 아니면 그냥 내려와. 그리고 맨 밑에서 라인을 그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려오는 거가 뭐 몇 가지의 종류가 있을까요? 이렇게 내려오고 하나, 이렇게 내려오고 또는 뭐 이렇게 내려오고 이렇게 내려오고 한 4개 정도의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 x가 100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x가 일단 150일 때 먼저 합시다. 이건 참이죠. 얘는 거짓이에요. 그죠? 그렇죠? 그러므로 동그라미만 그리겠죠? 라인은 라인은 이 위에 if랑 관계가 전혀 없으니까 바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내려오고 그래서 라인하고 여기 참 일립스만 그리는데 여기가 만약에 50이다. 그러면 얘만 참이니까 네모에다가 라인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가 100이다. 그러면 얘도 거짓, 얘도 거짓, 라인만 있네요. 라인만 딱 그려지는 그런 상태가 되겠어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게 돌아가는지 아시겠죠? if와 같이 쓰는 그런 형태의 컨디션문이 바로 이제 if else예요. 그러니까 if가 어떤 건지는 말씀드렸죠. 컨디션이 만족을 하면 가로 안에 만족을 하면 중괄호 안에 있는 어떤 거를 이제 실행하라.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이건 또 그렇게 안 쓰시는 분도 계시니까 어, 이 중괄호를 쓰는 거를 무조건 원칙으로 삼으세요. 그냥 그게 오히려 편할 거예요. 그런데 코딩으로 보자면은 단 하나의 문장만 실행을 할 때는 중괄호가 없어도 돼요.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한 줄에 표시를 하기도 하죠. 한 줄로 이것만 이래도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사용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한 가지 뭐 단지 이제 말씀드린 이유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그 산만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건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가로를 예쁘게 넣어주는 거를 원칙으로 삼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보죠. if condition to something인데 만약에 컨디션이 참이거나 거짓이나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참일 땐 이거라고 거짓일 땐 이거라라 라는 식으로 쓰겠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 물론 뭐 똑같이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얘가 참일 때 그리고 얘가 거짓일 때는 이렇게 하면은 참일 때 거짓일 때가 되겠죠. 그죠? 참일 때 거짓일 때. 왜 이퀄이 필요하냐면 100이면은 둘 다 거짓일 수가 있잖아요. 둘 다 참일 수도 있고 아니 둘 다 거짓일 수가 있잖아요. 100이면은. 근데 보시면은 참일 때와 거짓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if 컨디션이 true이면은 얘를 실행을 하고요. 얘가 true이면은 얘를 실행을 하고요. false이면은 얘를 실행합니다. 그거를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if else 문입니다. 자, 거의 똑같은데 보시면은 얘를
100이 아니라 이제 S로 묶었어요. 이렇게 S로 묶었어요. 그러면 100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100일 때는 무조건 얘를 하죠. 얘가 거짓이니까. 그래서 팩트만 그리는 거고. 그리고 150이면 일립스를 그리겠죠. 그죠? 그래서 얘 또는 얘를 실행한다라는 거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실행한다. 또한 둘 다 실행하는 경우는 없다. 인 거죠. 둘 중에 하나만 실행을 하는 거죠. 늘. 그래서 플로우 차트도 좀 달라지는데 뭐 x가 뭔가를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100입니까? 100보다 큽니까? 그랬을 때 여기서 네 일립스를 그려주세요. 아, 그런데 노가 있어. 내 노는 네모를 그려주세요. 라고 한 후에 얘네가 합쳐져서 라인을 그려주세요. 아까 했던 거랑은 좀 다르죠. 아까는 이 판별문이 다시 밑에 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 한꺼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라인으로 보자면은 이렇게 들어가거나 이렇게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의 라인밖에 없는 거죠. 이게 바로 FS 문이고 또 사실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이제 마우스 프레스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마우스 프레스는 저번 시간에 뭐 잠깐은 말씀드렸지만 있고 프린트해서 제가 마우스 프레스드라고 써볼게요. 그리고서는 약간 한 칸 띄어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딜레이를 넣긴 했는데 딜레이는 없어도 됩니다. 뭐 그거는 뭐 자, false 계속 뜨는 거 보이시죠? 근데 제가 마우스를 누를게요. 하나, 둘, 셋. 트루 보이죠? 떼면은 다시 false, 누르면 true. 즉, 이 마우스 pressed, 내가 마우스를 누르고 있느냐 아니냐를 나타내주는 저 reserved word는 한마디로 불리한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판별할 수 있는 값, false와 true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쟤는 if 안에 컨디션에 집어넣어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이런 식으로 true나 false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들이 한마디로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판별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애매하게 하잖아요. 애매하게. 예를 들어서 뭐 어디 그 점심을 먹으러 갈 때 굉장히 애매하게 하죠. 맛있는 거. 그럼 먹는다. 뭐 이렇게 하죠. 말하자면. 근데 이 맛있는 거가 얼마나 애매해요. 애매해. 여기에는 그런 거가 들어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설탕이 5g 미만, 뭐, 그리고 어, 소금이 뭐 10g 뭐 미만, 여기 맞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리고 스코비 지수 뭐 이런 식으로 숫자가 들어가거나 이래야 됩니다. 그래야지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뭐 맛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내 여자친구가 좋아하는 것, 내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것, 이런 식의 물론 그것도 yes, true, false가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은 거기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런 식의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true와 false가 확실한 애들. 예를 들면 몸무게가 몇 킬로그램인데 키가 얼마 이상이면은 그 비율대로는 비만이다 라든가 이런 식의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마우스 프레스드라는 거죠.
void draw. 만약에 마우스가 눌러져 있다면 이 안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넣을 수 있는 거죠. 지금 뭐죠? 백그라운드로 예를 들면 백그라운드가 지금 까만색이에요. 근데 마우스를 누르면은 백그라운드는 흰색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까만색이에요. 누르면 흰색이에요. 그죠? 매우 간단하지만 인터랙션을 하신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겠죠. 지금 눌렀느냐에 대한 뭔가가 하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if mouse pressed는 true면, 여기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mouse pressed는 true 라고 하는 것은 굳이 말하자면 그냥 그 쓸데없는 일이죠. 얘가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마우스 프레스드 자체가 true냐 false냐 둘 중에 하나가 나오죠. 그런데 얘가 만약에 true가 나왔다. 그러면 true는 true인 거죠. 그러면 true가 true이면 그러니까 true일 경우에는 true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읽기 좋으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마우스 프레스드가 진짜 true냐 라고 이렇게 쓴 거예요. 근데 요거랑 요거를 지우는 것과는 같은 효과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왜냐하면 얘가 자체가 true랑 false를 가지고 있으니까. 까만색 else, 그러니까 마우스를 누르고 있지 않은 상태라면, 그렇다면 흰색, 그리고 나서 사각형을 그리자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누르면 까만색의 사각형이 나오겠죠. 간단하죠? 그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마우스를 누르면 노란 삼각형, 마우스를 떼면 뭐 파란 사각형,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매번 새로 배경을 새로 그려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회색 배경을 하나 넣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퀴즈니까 한번 여러분 연습 삼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잠깐 멈췄다가 가도록 하죠.